스티브 잡스. 1. 스티브 잡스의 어린 시절과 교육. 스티브 잡스는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위스 출신의 점원 스위스가 미국 출신의 조앤 S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자마자 그녀는 그를 입양하게 된 폴 자부즈와 클레러 자부즈 부부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는 폴과 클라라 부부의 집에서 자랐으며 스티브 잡스는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존경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수리하다가 강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동차와 전자기기 등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등의 공작 활동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의 창의성과 기술적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지만 그는 독학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전자제품들을 만드는 데 열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 1972년 스티브 잡스는 리드 칼리지에 입학하였지만 학교에 맞지 않아 6개월 후에 중퇴하였습니다. 그는 그 후에 다양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게임 제작 회사인 어타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1976년 스티브 와즈니액과 함께 애플을 창업하였습니다. 애플은 컴퓨터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여 많은 인기와 성공을 거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맥을 출시하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경영진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1985년에는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넥스트 잉크를 창업하여 컴퓨터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애플과의 합병을 통해 애플의 CEO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이맥, 아이파드,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제품을 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이 개인의 창의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며 이루어지게 되면 인생의 여정이 더욱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이제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지혜와 영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일화에서는 그의 창의성과 집중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끊임없이 디자인과 기술적인 개선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대중의 요구와 마케팅 전략보다는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성공을 이루기까지의 여정. 스티브 잡스는 벤처기업을 창업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애플, 넥스트 그리고 픽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애플을 창업할 때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모든 자금을 팔아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컴퓨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나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성장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잔 스컬리를 CEO로 초대하여 회사를 성장시키려 하였으나 이후 갈등이 발생하여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티브 잡스는 넥스트 잉크를 창업하여 컴퓨터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넥스트 잉크는 초창기 월드 와이드 웹의 기초 기술 중 하나인 웹 서버를 만드는 등의 기술적인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큰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픽사를 창업하였습니다. 픽사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이 스토리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바꾸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후 디즈니와의 합병을 통해 그의 비전과 열정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적인 개선을 추구하여 많은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출시된 제품들 중에서는 매컨토시, 아이파드, 아이폰, 아이패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그의 열정과 비전을 담았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개인적인 열정과 비전은 그가 벤처 기업을 창업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제품을 만들 때 항상 사용자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새로운 기술적인 혁신을 항상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시장에서 언제나 최고를 지향하며 경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과 목표를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목표를 통해 그는 경쟁자들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또한 자신의 비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품이 아름답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가지며 최신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는 항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였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통찰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개인적인 열정과 비전은 그가 성공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과 창업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3. 스티브 잡스의 미학 철학. 스티브 잡스는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디자인 철학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우아하며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디자인이 제품에 더욱 가치를 더하고 소비자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디자인이 제품의 사용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제품의 브랜딩과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제품 디자인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우아하며 사용자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제품 디자인이 제품의 인식과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경험과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매우 세심하게 제품 디자인을 관리하였으며 디자인팀과 밀접한 협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제품 디자인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핵심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사용자들의 피드백과 제품 사용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추구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철학과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 그리고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는 방법은 그의 제품이 사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며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가질 수 있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디자인 철학과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은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고, 또한 스티브 잡스는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기술적 혁신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제품의 기능성을 높이면서도 디자인적인 아름다움과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파드를 개발하고 그는 하드 디스크 기술을 사용하여 대용량의 음악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이폰을 개발할 때에는 멀티터치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의 사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개선하였습니다. 그의 기술적 혁신과 디자인 철학은 기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혁신과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 산업에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기술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스티브 잡스는 개인적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비전은 그의 제품에 대한 투자, 업무 수행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과 비전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참여와 열정을 유도함으로써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개인적인 열정과 비전은 많은 기업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업계 리더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4. 스티브 잡스의 애플 비전과 리더십.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예측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애플은 항상 최고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융합하여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리더십을 맡은 이후 높은 성장률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성장 전략은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대중에게 마케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과 사용성에 대한 엄격한 표준을 설정하여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조직 내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애플 내부에서 팀을 이끄는 데 있어서 직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목표를 공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그는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직원들과 자주 소통하며 이를 통해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과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 믿었으며 따라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이폰의 출시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품의 디자인에도 매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외형과 사용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애플은 디자인팀을 강화하고 제품 디자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이로써 애플은 디자인적으로 매우 세련되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경쟁 업체들과 차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품의 특징과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애플은 매우 인상적이고 감각적인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며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직원들을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은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고객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품의 사용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최소화하고 직관적이고 쉬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애플의 제품을 쉽게 사용하고 높은 만족도를 느꼈습니다. 5. 스티브 잡스의 애플 이탈과 복귀. 1985년 스티브 잡스는 애플 내부에서의 갈등과 전략적 차이로 인해 회사를 이탈했습니다. 이후 스티브 잡스는 넥스트와 픽사를 창업하며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1995년 애플은 넥스트를 인수하며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제품과 비전을 다시 구축하며 애플을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이후 픽사에서 경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픽사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디지털 애니메이션 기술과 시장을 개척하며 디즈니와의 협력을 통해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도 새로운 시장과 기술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의 복귀 이후 회사의 제품과 비전을 재건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디자인과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 애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또한 애플의 조직 내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조직 내부에서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며 열정과 비전을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은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6. 스티브 잡스와 아이폰 혁명.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입니다. 아이폰은 이동성과 인터넷 연결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폰으로 그 독특한 유희와 디자인 강력한 기능 등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폰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개발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엔지니어들은 이를 극복하고 아이폰을 개발하였습니다.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는데 그것이 아이폰이었습니다. 아이폰은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폰은 모바일 시장에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이전까지 모바일 기기는 키패드나 스타일러스 등의 하드웨어 버튼을 사용하여 조작하였지만 아이폰은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여 기존의 모바일 기기와는 차별화되는 유희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이폰은 모바일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이폰의 성공은 스마트폰 시장을 대대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유하는 필수적인 기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 기술적인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는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멀티터치 기술, 모바일 운영체제 등을 개발하여 아이폰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기술적인 업적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7. 스티브 잡스의 기술과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과 유산. 스티브 잡스는 혁신과 디자인 완벽주의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애플의 제품과 비즈니스 전략을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가장 큰 유산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디자인, 고객 경험 등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애플의 제품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끈 애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스티브 잡스의 기술과 디자인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제품과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많은 기업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애플은 디자인과 기술의 조화 완벽한 제품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애플은 제품 출시 전략에서 고객 경험과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세련된 제품 디자인과 사용자 친화적인 UI와 UX를 제공하여 많은 팬층을 확보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상과 유산은 애플을 이끄는 역사와 애플 제품의 디자인, 기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영향력은 현재까지 애플을 중심으로 이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그의 유산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스티브 잡스와 반문화. 스티브 잡스는 반문화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에 대학에 다니며 이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운동은 공식적인 교육과 권위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스티브 잡스
사상과 비즈니스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철학은 반문화 운동의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제품 디자인에서 창의성과 직관성을 중요시하였으며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반문화 운동에서 중요시한 창의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스티브 잡스는 반문화 운동의 비즈니스 철학 중 하나인 경영혁신대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업 모델과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철학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를 바탕으로 애플을 이끌며 혁신적인 제품과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반문화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사상과 디자인 철학은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에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을 추구하는 많은 기업들이 애플의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 스티브 잡스의 인간관계와 파트너십. 스티브 잡스는 애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제품 개발과 비즈니스 전략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 전략, 판매 전략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애플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하여 애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애플의 제품을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IBM과의 제휴를 맺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애플의 소프트웨어 판매를 높이는 등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플 내에서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처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그의 팀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다른 CEO와의 관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는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대통령인 바라크 오바마와 인연이 있었으며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애플의 비즈니스 전략과 혁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 철학.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을 통해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실패해서 배우라는 조언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는 집착은 어디까지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 집착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스티브 잡스는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는 제품 디자인을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돈과 명예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세상에 남길 유산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